안녕하세요. YJ 멘토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해보기로 다짐하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작년에 오픽 AL 4관왕 달성에 이어서 올해에는 새로운 언어에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이번에 선택한 외국어는 베트남어이고 완전히 바닥부터 시작해서 2025년 내년 8월까지 1년 8개월 만에 오픽 AL 등급을 받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공부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왜 베트남어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주일 정도 베트남어를 처음으로 공부해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1년 8개월 만에 오픽 베트남어 AL 등급을 받기 위해서 제가 도대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여러분들께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영어가 아닌 제2외국어를 처음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 방법이나 계획을 세우기 막막하신 분들께 좋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목표치와 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공부 방식은 누구에게나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제가 전자책과 블로그에도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처음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무엇보다도 내적 동기와 습관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남들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외국어 공부는 성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당연하고 교과서적인 멘트라서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앞으로 바쁘거나 공부가 재미없어지고 실력이 빨리 늘지 않아도 이 외국어를 정말 공부하고 싶으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내적 동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도저도 안 되고 몇 달도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그 외국어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부한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번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그렇게 마음먹은 후에는 그 내적 동기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해당 언어 혹은 국가와 관련된 전문가분들의 영상이나 책을 찾아보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던 학습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요.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그 언어의 고수가 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막 새로운 상상의 나래를 피거나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베트남 전문가분들의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이런저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했고 크고 작은 개인적인 목표도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 관련 영상들 외에도 유튜브에 공개된 첫걸음 시리즈 교재의 무료 강의 영상들을 1회 시청 마무리한 상태인데요. 재미있는 점을 몇 가지 알게 됐어요. 먼저 베트남어가 한국인에게 굉장히 낯선 언어인 건 사실이지만 한자 베이스의 단어가 많아서 의외로 한국인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꽤 용이한 언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과거 역사 때문인지 문장 구조나 성조, 발음의 측면에서 중국어와 유사한 부분이 많고 또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제가 공부한 스페인어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보다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베트남어 자체는 성조나 발음이 한국인들에게는 워낙 생소해서 배우기 어려운 언어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 않게 제가 이미 배운 중국어와 스페인어 지식이 베트남어를 수월하게 배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언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할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공부해 나가면서 생각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건 지금까지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계속 느꼈던 점인데요. 확실히 다개국어를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익힐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요. 자, 그럼 15년차 외국어 공부 덕후인 제가 1년 8개월 만에 오픽 AL 등급을 받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베트남어에 올인하는 방식이 절대 아니고 제 본업과 기존에 공부했던 다른 외국어 실력들은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이랑 시간만 투입해서 공부하는 조건으로 세운 계획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대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시간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기본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정도로 하되 가능한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생각보다 대단할 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앞에서 말한 내적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셔서 중도 하차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꾸준히 하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교재랑 관련된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저는 보통 새로운 외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교재들이 있나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한번 쭉 살펴보고 단계별로 어떤 교재들을 살지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요.
보니까 베트남어의 경우에는 제 생각보다 교재들이 꽤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오픽 AL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권의 교재를 구매하면 될 거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일단 베트남어 알파벳이랑 발음 원리, 그리고 원어민 발음 녹음 파일을 제공하는 기본서를 일단 한 권 구매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급까지 커버할 수 있는 예문과 녹음 파일을 제공하는 어휘책,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부 방식인 표현사전 낭독을 위한 표현사전 교재를 구매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력이 중급까지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면 마지막으로 중급자용 기본서를 구매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총 4권이면 오픽 AL 취득에 필요한 교재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요한 건 교재의 개수보다는 반복 횟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 교재를 전부 구매해서 공부해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교재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공부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의인데요. 저는 올 연말 정도부터 해서 시작할 전화 베트남어 프리토킹 수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유료 강의는 일절 수강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미 유튜브에 공개된 기본서 무료 강의랑 독학만으로도 중급까지는 무난히 커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유명 강사분들의 무료 영상을 2, 3회 돌려보면서 동시에 꾸준히 독학을 하고 표현사전의 수많은 내용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서 중급부터 원어민이랑 전화 프리토킹 수업을 주 3일 정도 받으면 내년 8월까지 얼추 AL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구체적인 시기로 좀 나눠보면 먼저 지금부터 2월 중순까지는 무료 강의 영상이랑 기본서로 발음이랑 문장 구조, 기초적인 표현들에 익숙해지고 2월 중순부터 2개월 정도는 어휘책을 구매해서 예문과 함께 단어를 공부하고 예문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발음과 낭독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4월 중순부터 연말까지는 표현사전 교재랑 중급자용 기본서로 공부할 생각인데요. 특히 표현사전으로 입이 아프도록 낭독 연습을 하고 원어민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전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회화 실력을 중급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이나 연초부터 오픽 응시 예정인 8월까지는 표현사전 낭독 외에 주 3회 전화 프리토킹 수업을 받으면서 발화량을 늘리고 실제 오픽과 동일한 환경에서 이런저런 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습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때부터는 틈나는 대로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타임프레임으로 이번 베트남어 AL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개인별로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제2외국어 공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추천드려요. 여기에 드는 대략적인 비용을 계산해보면 교재가 총 4권이니까 대략 8만원, 전화 베트남어 수업이 대략 월 5만원에 8개월 잡으면 40만원이니까 총 5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실행에 옮길지 안 옮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제가 동기부여랑 시장조사 차원에서 중간에 베트남으로 단기 여행 1회,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연말 정도의 디지털 노마드 생활 1, 2개월 정도를 현지에서 해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경험상 이렇게 현지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해당 국가의 문화와 음식, 국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또 나중에 전화 수업이나 오픽 시험에서 대화의 소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사실 이 정도 짧은 현지 생활은 AL 취득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스스로한테 새로운 아이디어와 동기를 부여하고 베트남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훨씬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난 2주간 베트남과 베트남어의 첫 발을 내딛고 무엇을 느꼈는지, 또 내년 8월까지 AL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한 저로서는 베트남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는 사실, 무료 강의랑 기본서로 2개월, 단어책으로 2개월, 표현사전이랑 중급자용 기본서로 8개월, 전화 베트남어 수업이랑 유튜브 시청으로 8개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안에 현지 생활을 1, 2개월 정도 해보는 방식으로 1년 8개월을 보낼 생각입니다. 사람들마다 언어에 대한 감각이나 경험, 또 공부하려는 의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런 타이트한 스케줄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순서나 방법론적인 부분은 동일하니까 새해를 맞아서 제2외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더 자세한 외국어 공부 방식이나 오픽 AL 취득 방식에 대해서는
제 전자책에 제가 정말 혼신을 기울여서 정성스럽게 써놨으니까요.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올 한 해 스마트하게 외국어 공부하시고 2월 말까지는 전자책 구매하신 분들께 무료 이메일 멘토링도 해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제가 비록 아직 구독자는 적지만 내용에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세운 목표가 저한테도 다소 도전적이긴 한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표하고 진행 과정을 공유해드리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를 더 채찍질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도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베트남어 공부 진행 상황과 그동안 느끼는 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매 짝수달에 업데이트 영상으로 남길 예정이에요. 자, 그럼 저와 함께 2024년에 새로운 목표를 다짐하고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베트남어를 힘겹게 공부해 나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코멘트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질문을 남겨주셔도 제가 아는 선에서 정성을 담아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소 개인적이고 상세한 질문이라 꺼려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이메일 멘토링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